안녕하세요. 일본 산후회사원 후카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애니메이션 속 공간이 있어요. 토토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주술회전, 그 외 애니메이션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도드라진 공간이 한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あまりバス運行しないんですよね。バスを待ってたんですけど、バスはい、1時間1個ぐらいしかなくて。そうそう。それでバスもここの道路から左に行くバスはないですもんね。あらあっちから来るのはあるんだけど、向こうからこう武蔵小金井に行くのはあるんだけど、こっちからこう曲がっていくのがないから。じゃあうちは左に曲がるんですか。なかなかなくて困ってました。黙って乗っていったらまっすぐ行っちゃいますよ。はい。結構有名な公園らしいんだけど。都立公園で大きな公園、駅8分ぐらいある、大きな、東小金井よりもちょっと大きな。帰りの時もまたバス来ないかな。タクシー呼ばないといけないのか。タクシーは待ってないし、タクシーもない。綺麗な建物がいっぱいありました。中央線乗ればちょっと10分くらい早いんですけど、今日人身事故でした。見合わせ。建物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こまっすぐ歩いていけばいいね。スイカでお願いします。スイカをポチョンと落ちて、その青いキャッチャーに。音が鳴るまで動かさずにタッチをお願いします。領収書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택시에서 기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에도 도쿄 건축 정원이에요. 제가 택시를 탔던 역은 하나코 가네이 역이었고요. 원래는 무사시 코가네이 역에서 내려서 갈 계획이었는데 오전에 전철 사고가 있어서 전철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무사시 코가네이 역에서 가는 버스는 있는 걸로 알아요.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미타카의 이노카시라 공원보다 2배 이상은 커다란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이 코가네이 역하고 무사시 코가네이 역 딱 중간에 있어서 어느 쪽에서도 택시를 타면 한 10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공원까지 택시비 1,500엔 나왔습니다. 택시를 탈 때 코가네이 공원이라고 말하면 어느 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원이 너무 넓기 때문에 입구도 여러 군데가 있고 엉뚱한 데에 세워버리면 또 30분을 걸어서 가야 할 수 있으니까 에도 도쿄 건축 정원으로 가자고 해야 합니다. 에도 도쿄 건축 정원 입장료는 400엔이고요. 입구에서 시작되는 센터 구역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쪽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모르고 이 빨간 지붕을 쫓아서 가봤는데 카페더라고요. 일단 늦게 왔으니까 배부터 채우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건물을 보니까 토토로의 그 시골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드는 거지 딱 똑같은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1층은 카페 공간이고 2층부터 견학을 할 수 있어요. 둘러보면 튜더 형식의 예쁜 고건물이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진짜 이런 집에서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어릴 때 벨튀하고 놀았습니다. 당시 초인종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자꾸 벨튀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요즘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카페 이용할 때 자리 찾기 참 어렵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주문하기 전에 자리 확보를 먼저 한 후에 주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요. 메뉴는 기간 한정 정말 예쁜 플레이트도 있었는데 그거는 금방 품절이 되더라고요. 따끈한 고구마 무스에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는 디저트와 블랙커피 한 잔으로 당도 채우고 카페인도 채워서 건강하게 출발합니다. 카페 바로 옆은 서쪽 지역이라서 고민가 같은 건물이 많아요. 그곳은 조금 재미가 없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문하는 이 건물은 마에카와 크니오 저택이라고 하는데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술회전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구도에서 보면 이 장면이라고 합니다. 에도 도쿄 건축 정원에 있는 여러 고저택들이 주술회전에 나오는 주택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일본 주택도 안에 들어올 때 신발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장에 신발 놓고 왔는데 다른 분들은 비닐봉투에 신발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냥 자기 신발은 자기가 들고 다녀야겠다는 분들도 있고 꽤나 고급 운동화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비닐봉투 들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센터존에 있는 다카하시 코레키오 저택, 여기가 아마 주술회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아닐까 싶어요. 휠체어 타고도 관람이 가능한 곳인데 이 텐마루의 장면 기억하시는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주술회전 안 봤습니다. 그냥 여기가 맞다 그래서 그냥 맞는 이미지 찾아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택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 시려워요. 이 건물 곳곳을 보다 보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니 보신 분들은 그 현장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야 이 공간이 주술회전의 공간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좀 더 공부해서 갔으면 예쁜 사진 더 많이 찍을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나오면 바로 동쪽 공간이 나타납니다. 한 량 정도의 노면 전차가 놓여져 있는데요. 실제로 운행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키하바라에서 5분도 안 걸리는 바로 옆이에요. 거기에 이런 멋진 건물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노면 전차의 역이었던 만세바시 역, 그 역사가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 이 아키하바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지금 도쿄 도심을 달리는 토우덴 아라카와서는 와세다 대학이 종점이라서 레트로하고 귀여운 전차를 탈 수 있습니다. 건축 정원의 노면 전차는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전차나 건물들은 지브리 애니에 많이 녹아내려 있습니다.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곳을 스케치한 책을 따로 팔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동쪽 구역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치히로가 엄마 아빠와 헤매던 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애니 속 현장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골목 끝에 위치한 커다란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목욕탕이라서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유바바의 온천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주술회전에 나오는 건물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코다카라유라는 목욕탕 시설인데요. 안에 들어가면 시설이 참 재미있습니다. 일본의 대중 목욕탕이라는 센토를 재현한 공간인데요. 한국의 목욕탕과는 비교가 안 되게 개방감이 넘칩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 옷 갈아입는 공간이잖아요. 좀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목욕탕 안에 후지산 그림 보이죠? 일본식 목욕탕에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남탕이었어요. 건너편에 여탕으로 와봤는데요. 왼쪽에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죠? 거울도 있고 그 벽이 있잖아요. 그 벽 낮은 거 보이세요? 온천도 비슷하지만 센토는 더더욱 개방감이 넘쳐서 키 크면 건너편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들은 얘기로는 아저씨가 저쪽에 있으면 아줌마한테 바가지 좀 넘겨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우나에서 들은 썰들을 종합해보면 뭐 청소하시는 분이 여직원 한 명이라서 사우나에서 갑작스레 들어온 청소 여직원 때문에 가릴 곳을 급히 가려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여탕에 하수구 막히면 아저씨가 들어와서 어디 하면은 아줌마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건축 정원이니까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건축물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일본의 생활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특징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입장할 때 나눠주는 팜플렛을 보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정말 있었던 건물을 재현한 건물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 남아있는 건물을 복원한 건물일 것도 있습니다. 비교적 도쿄역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곳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이 역과 역 사이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갈 때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만 3명 이상 같이 움직이신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 합니다. 공사나 리노베이션으로 막아둔 건물 위에는 내부 관람이 가능하고요. 정원의 이 멋진 건물 어딘가에는 카페가 하나가 있고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목욕탕 앞 큰 거리를 시타마치도리라고 하는데 거기 사이에 있는 건물들에는 기념품 구매할 수 있는 샵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수리 중이라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가마 하르범이 일하던 공간과 비슷한 상자들이 많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축물만 있는데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건축물이지만 애니메이션에서 한번 봤던 곳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서 애니메이션의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도쿄의 관광지로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에도 도쿄 건축 정원이에요. 에도 도쿄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에도 도쿄만 검색해서 박물관 쪽으로 가시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스튜디오 지브리가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제작 당시에 크게 참고한 장소로 공식 발표한 곳이에요. 이곳의 마스코트 캐릭터 에도마루라는 벌레 같은 건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팬들이 성지순례하는 기분으로 이곳을 둘러보곤 합니다. 고건물이 많이 모여있는 특성상 자판기가 적어요. 전봇대도 없고요. 군데군데
앞에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비지터 센터를 다시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식 정원도 잘 꾸며져 있으니까 꽃이 피는 시기에 가면 더 멋진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올 때 택시 기사님께서 아마 택시도 없을 거고 버스도 없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나가는 길에 비지터 센터에 버스 운행 시간이라는 게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오겠구나 하고 나가봤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운행 안 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3월 31일까지였어요. 저 21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역까지 딱 30분 걸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